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황을 간단히 볼게요. 이제 이 코스피, 코스피는 예상대로 요거 월봉상, 이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21선, 21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월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 국면이 요번 달에는 왔다.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음 주도 계속 빠질 확률이 높다. 그 월요일은 뭐 이제 이틀 연속 빠졌으니까 하루 쉬어서 뭐 보합이나 살짝 반등이 올 수 있는데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엔 또 이렇게 급격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우선은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월 일봉을 봤을 때는 어, 이 21선까지는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빠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쭉 밀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엔 좀 큰 폭락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 지지선을 잡는 그러한 다음 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시면 요 20일 코스닥은 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21선을 지질 못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810원 정도 대략 요 정도 안에서 이제 하락이 멈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붙는 척 하다가 또 길게 하나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상승폭에 거의 2분의 1이면은 거의 뭐 815원 정도, 에, 이 정도, 15원 정도가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이 5일선이 여기 있잖아요. 5일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빠질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 미끄러지면 물론 이 21선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지하는 척 하다가 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음봉으로 바뀔 확률이 높죠. 음봉. 긴 윗골이 달면서 이런 음봉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음봉 모양,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코스닥은 하락을 하루 이틀 멈췄다가 또 지속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지수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조정을 받던 어느 정도 그 기울기로 상승을 했으면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양호한 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넘는다, 못 넘고 다시 못 넘고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수렴을 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어쨌든 하루나 이틀 정도 이 빼는 거를 좀 쉬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빼요. 또 뺄 거야, 길게. 근데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 빼는 쉬는 기간에 이 반발력, 재료가 있고 아직 뭐 분출을 못한 이런 주식들, 반발력이 큰 회복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주식들이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불꽃을 날릴 주식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 구간에 그 빠지는 척 하다가 올라가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력이 강한 종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진검 승부예요, 종목. 그런데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나는 종목이 강한 것 같지가 않다. 특히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어마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실적으로 가는 주식 같으면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앞으로 세계 침체가 오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좋지가 않죠. 근데 앞으로 실적이 뭐 그냥 평타를 치는 회사다. 그러면 그런 걸로는 주가가 또 빠져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뭐 저가 바이오주들 그런데 단기적인 뭔가 시세를 줄 만한 게 있어야지만 20%든 30%든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발력, 이 회복력이 강하면 그렇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좀 빼는 거를 쉴 때, 그럴 때 강하게 자기 종목은 상승을 할 거다. 근데 그냥 재료가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냥 계속 쉴 때도 그냥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보합이나 뭐 살짝 빠진 다음에 또 지수가 그러다 또 쭉 빠진다고 그랬죠. 쭉 빠질 때 같이 덩달아 막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정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이제 약세장, 그 하락 압력이 커진다. 그러고 나서 바로 빠졌죠. 그건 모두나 느낄 수 있어요. 하락 압력이 커진 건. 결국에는 이제 짐을 쌀 사람들은 4월 말 전에 강한 종목이 나온다. 다음 주면 거진 뭐 4월 달 끝나가죠. 그럴 때 이제 현금화를 조금씩 하십시오. 저도 현금화를 80% 이상 하기로 목표를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기대해봐서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금화를 항상 목표로 두시고 좀 늦어진다면 5월 달 안에 현금화를 제 생각에 80에서 90%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6월, 7월, 8월을 대비할 수 있다. 아마 그때는 조금 힘든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악재가 너무 커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치 초보인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괜히 나서갖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러한 이 심리와 관련인 전쟁을 자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꼬이게 만들죠. 그러면 그거는 전반적인 이 수급 면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아질 일이 없다. 이제 돈놀이장은 거의 끝나간다. 유동성 돈놀이장 거의 끝나가는데 이 마지막 불꽃슛을 날릴 이 강한 종목이어야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대표주들, 2차전지나 이런 대표주들은 이제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황은 대충 이 정도 얘기해서 자신들이 포지션을 정해서 자신들의 종목들을 관리하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고 종목 조금만 볼게요. 먼저 스맥을 보겠습니다. 스맥은 펫배터리 자동화 공정 설비를 지금 한두 군데 기업과 얘기 중이죠.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나오면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 상한가 한두 방은 나올 수 있는 재료죠. 그러면서 차트가 뭐 오늘 보합이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렴을 잘 하고 있죠. 수렴을. 그리고 차트가 이런 차트들은 쉽게 안 무너져요. 물론 무너질 듯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도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타이밍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다가온다라는 느낌은 있죠. 스맥 같은 경우 한번 견뎌볼 만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5번 이 밴더 안에서 고를 판 다음에 이 고점, 이 최고점을 뚫은 주식 치고 그냥 뭐 가구선 요렇게 간 요만큼 간 주식은 없어요. 없어. 예? 없다고. 거의 가도 이제 이렇게
최소한 이만큼은 간다. 예? 이 조정 국면을 이렇게 해먹고 그냥 탈출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세력이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도 뭔가 그래도 계속 여운을 남기죠. 뭔가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계속 여운은 남겨요, 여운은. 할 수도 있다, 타이밍만 잡는 거죠. 그죠? 여운은 남기죠. 패턴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 재료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 자동화 회사인데 실적도 나오고, 이런 주식은 그래도 크게 떨어질 부분이 없다. 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이렇게 잘 다져놨기 때문에 또 이런 주식이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번 또 눌렀다가 이렇게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예. 패턴은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지만 이런 주식은 한 번은 발산, 분출을 한다. 사정을 한다. 발산. 예. 스맥이었습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네, 이미지스. 예, 다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저도 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어요. 심하게 준 겁니다. 5일선이 꺾였어요, 지금. 5일선이 꺾일 정도로 심하게 줬고, 뭐, 도지는 아니죠. 정도지는 아닌데, 이제 살살, 이제, 뭐 요거 선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꼬리로. 예, 어쨌든 살살 갈 수 있는 여건은 됐다. 2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 얘도, 예, 시총이 이거 대비해서 비메모리 회사, 시스템 반도체 회사, 그리고 갖고 있는 특허와 이런 기술력이 부과되고 미래 가치를 붙이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차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에 뭔가 이런 식의 어디까지는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근데 뭐 바로 상승은 못할 것 같아요. 바로는 못하고 한 2, 3일 정도 차트를 뭐 만든 다음에 시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지스 이런 것도 갖고 와봤어요. 지금은 뭐 오늘 상승한 주식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갈만한 그런 주식들 2차 상승을 할 만한 주식들을 얘기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몇 개 뭐 안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대퓨처네. 현대퓨처넷도 좋은 주식인데 오르지는 않는, 그러니까 수익을 주지는 못하는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달라요, 조금. 네, 조금 다릅니다. 이 밴더에서 약간 뚫으려고 해요. 이런 주식들도 똑같아요. 좀 전에 봤던 스메이커 같이 여기를 뚫었을 때가 진검승부다. 굉장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죠. 네, 보시면 이제 조정을 그래도 얘도 꽤 줄 만큼 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올리면서부터 특히 요 앞부분에 좀 들어왔다 죽고 있죠. 예, 죽다가 다시 거래량이 팡 튀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꾸 이런 주식들 앞으로 그래도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실적도 나오고 유보금도 있고 이런 주식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스맥 이미지스 현대퓨처넷이었습니다. 네, 엠바이오니아를 한번 좀 보죠.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줬는데 약간 돌리는 분위기가 벌써 나왔어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지그재그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가 나왔죠. 바닥에서. 도지 다음에 이렇게 쭉 솟는 주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제 이 추세를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 올리는 건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엠바이오니아. 엠바이오니아는 재료가 살아있죠.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고, 미래의 그러한 매출을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자회사 세프라텍의 초순수 국산화물, 초순수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세정 작업이나 뭐 의료부터 이 초순수물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산화가 못 되고 일본이 기술력이 있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소부장 중에서 엔바이오니아가 자회사가 국산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출 과정, 분출, 사정, 발산 계속 강조하죠. 이게 남았다. 이게 남았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까운 재료다.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락할 때는 좀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집이 된 그런 주식들을 하셔야 돼. 괜히 막 어설픈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식들 하다가는 그냥 걔네들이 손 떨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주식은 하시면 위험해요. 엠바이오닉이었습니다. 자, 삼진제약.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수상해서 관찰하고 또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삼진제약의 그 주포인트는 이제 아리바이오와 주식 교환을 했죠. 이제 아리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그 지금 임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과가 좋다죠. 그래서 아리바이오는 이제 상장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상장에 대한 수혜를 삼진제약이 받을 수 있는데 삼진제약 차트가 굉장히 수상해요. 이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분출을 할 때가 됐다. 삼진제약. 그리고 이 삼진제약을 한 4개월 전에 여기저기서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날아갈 것 같이 됐다가 그냥 쭉 빠져버렸거든. 네. 네. 이제 진바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삼진제약도 이제 그 거품이 빠졌다. 그러니까 손을 털 사람들은 이제 다 털었다. 이게 뭐 여기저기 유료에서 많이 추천을 했던 주식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니까 쭉 빠졌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요번에 좀 반등이 오네요. 삼진제약도 이제 천천히 포트폴리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진제약이었습니다. 네, 클리노믹스는 이제 진단기기 중에 이제 암에 대한 지금 진단기기가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쌍바닥을 찍고 여기까지 조정을 줬어요. 21선까지.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조정은 심해도 그죠? 그렇지만 이 주식이 올라갈 때는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에 이제 완벽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일선까지 요 선을 저번 주에 찍고 5일선까지 조정을 줬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정확하게 맞죠. 그죠? 근데 하루 쉬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보합으로 일주일을 끝내고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이게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봉상 조정을 말끔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로 들어가야죠. 그죠? 이제는 매수다. 그죠? 물론 그게 이제 6월 달에 그런 게 뭐 발표가 된다면 좀 상승은 계속 하겠지만 상승은 한정적이겠죠. 왜냐면 6월 달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피크는 6월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주봉상도 기울기가 여기서 좀 꺾였기 때문에 다음 주엔 좀 이렇게 더 꺾일 수가 있다. 클리노믹스였습니다. 네, 보로노이가 이제 조정을 받죠. 요번 달 5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5만원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이 보로노이는 뭐 제 생각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닥을 잡으시죠. 보로노이도 잡으시면 바닥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올렸다가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근데 보로노의 특성상 조정을 주면 길게 줘요, 길게. 그래서 아마 이 21선이 올라오는 데까지 조정을 줘서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주고 한 4만 5천 원이든 뭐 4만 2천 원이든 그렇게 빠진 다음에 힘을 모아서 한 두 달 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렴할 때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렴을 하다가 주봉상에 이렇게 도지 하나 만들고 양봉 3개로 빼 올렸죠. 그죠? 예, 그렇죠. 이제 음봉이에요. 아직도 5일선은 키스도 못했어. 그래서 다음 주도 조정이야, 얘는. 이런 보로노이는 제가 이제 10만, 계속 2만원대부터 10만 보로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10만 불어놓이는 다음 주도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길게 갈 확률이 높아요. 어느 정도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심하면 3만 원도 한번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힘을 모으는 기간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러노이는 단기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이제 힘을 모아서 5월이든 6월이든 10만 원을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재미없는 시즌이 왔어요. 버러노이였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마이크로 바이오 봄인가요? 그게 계속 기사는 나오죠. 정부에서 4천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얘도 이제 조정을 여기까지 줬네요. 조정을 되게 세게 줬습니다. 거의 뭐, 와, 엄청나게 좋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올린다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적어도 어느 정도 이격을 좀 버리면서 좀 이렇게 벌려진 다음에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장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바이오랩, 뭐, 우선은 좀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좀 높죠. 횡보하면서 좀 이격을 벌여야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는데 바로 올린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고바이오랩도 조정 구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될 것 같다. 마이크로 바이옴이 그러신 분들은 좀 추세를 본 다음에 조금 뭐 매수를 하던가.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한 차트예요. 네, 해성 TPC도 한번 보죠. 해성 TPC도 역시 지금 얘도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차트가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수렴이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로 횡보하면은 이평선들이 좀 보이겠죠. 그 다음에 뭔가 차트를 좀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성 TPC도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 그 네, 감속기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SBB 테크가 이제 소형 감속기로 급등을 했듯이 이 대형 감속기에 들어가는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인 해성 TPC도 조만간 급등한다. 어쨌든 조금 수렴하면 그래요. 월봉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월봉에서 여기 양봉으로 바뀌면 다음 달이라도 뭐 양봉을 이렇게 바뀌고 다음 달에도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여요. 해성 TPC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누가 저번에도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곡물주는 언제 가냐고 물어봤는데 이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마지막 테마로 곡물주가 좀 움직여요. 효성 OMB도 계속 빠지다가 이제 약간 매집 비슷하게 했다가 오늘 이제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효성 OMB를 비롯해서 오늘 곡물주들은 좀 소폭 상승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월봉을 보시면 주봉을 봐도 엄청나게 빼놨죠. 그죠? 와, 이거 뭐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 다음 주에 또 물론 요 이격을 채울 수도 요 이격을 5일선과 이격을 채울 수도 있지만 그냥 가도 돼요. 여기를 밟고 그냥 짚고 그냥 가도 됩니다. 효성 OMB 월요일날 잘 봐야 되겠어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곡물주들 몇 종목만 보고 오늘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도 오늘 급등했죠. 한일사료 역시 똑같아요. 완전 망가뜨렸다가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곡물주 이평선들을 오늘 다 찍었네요. 다 찍었습니다. 거래량도 점층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교과서적인 그러한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 뭐 아직도 멀었죠. 여기서 횡보 계속하고 여기서까지 거품 쭉 다 빠졌어요. 요번 달 좀 올리면 또 다음 달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죠. 요번 달에 뭐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뭐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일사료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고려산업도 한번 보죠. 근데 이 곡물주들은 굉장히 좀 지랄맞게 올리죠. 지금 주식들이 다 지랄맞게 올려요. 얘도 보면 오늘도 좀 상승했다 빠졌죠.
이 최고가를 아직 못 뚫었죠. 윗꼬리를 달았네요. 근데 이제 한번 주봉을 보시면 얘도 똑같죠? 거의 지금 이제 거품이 다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라운딩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판단들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예, 저는 뭐, 이 회사들이 그렇게 뭐, 테마로 아니면은 뭐, 그렇게 수익 구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번까지는 그래도 곡물에 대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팜스토리도 한번 보죠, 팜스토리. 일봉 보시면, 아, 이거 지속적으로 이틀 전부터 움직였다고 봐야죠. 그죠? 이틀 전부터 움직였어요. 또 조정이 이런 건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들어올 수 있겠죠? 야, 그러면서 주봉이 정말 거의 비슷하게 다 찍었네. 이 바닥 구간에서 여기를 딱 5일선을 딱 찍고, 예. 그래서 내일 테마가 세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찍고, 여기를 딛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아, 효성 OMB하고 팜스토리 거의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격을 굳이 안 채우고 그냥 갈 수도 있다. 팜스토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한번 차트 보죠. 아, 얘도 뭐 큰 시세는 아니지만 얘는 완전 전형적인 하방에서 이렇게 딱 올렸네요. 어쨌든 이 역별에서 이평선을 다 찍었죠. 아, 얘는 대략 갈 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그죠? 월봉을 봐도 그렇고 갈 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아, 참 많이 뺐네. 많이 뺐어. 아,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네, 이거. 아, 좀 애매한 차트네. 하여튼 많이 뺐어요. 예, 그래서 요번 달이라도 좀 갈 자리가 좀 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트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긋는 것보다 이렇게 거서 한 맥점을 한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찍고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저항이 셀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지바이오였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보죠. 미래생명자원. 아, 얘도 윗꼬리를 이렇게 심하게 다네. 와, 그 이틀 동안 많이 빠질 때 곡물주들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단타가 심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요거 찍을 걸 찍었는데 다음 달에 더 좋아질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뭐 미래 생명자원 이거는 좀 이렇게 이 저항이 부딪혔기 때문에 이 저항을 다시 뚫을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엔 못 갈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고요. 자원주로 새로 편입됐거나 저번 테마에 못 들었는데 그런 주식들 숨은 자원 이 숨은 곡물주가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새로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게 뜨면은 그런 걸 매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좀 대비를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